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저번 주인가부터 데이터로 보는 경제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인식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금투자는 왜 해야 되나? 저는 이제 물질 자산에 대한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제 자산이 쌓이게 되면 자산 분배는 금으로 먼저 시작을 하자. 그리고 나서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은 그것보다 더 부유해졌을 때, 조금 더 넉넉해졌을 때 시작을 하자. 그렇게 이제 자산에 대한 계획을 잡아가는 거고요. 자, 금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투자의 장점은 일단 쉽게 말해서 금투자라는 건 금에 대한 투자라는 그 이해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금투자라는 건 화폐 가치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투자를 뜻합니다. 금을 사모은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간다고 그 금값이 올라가는 것만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화폐 가치는 앞으로 돈을 계속 찍어낼 거고 과거를 살펴보면 과거의 데이터로 또 살펴봐도 이제 10원짜리는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저초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50원짜리 오락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떡볶이가 300원짜리도 많이 팔았고, 이게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 금의 가치는 이제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화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생산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유량이라든가 채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원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산에서 금을 채굴을 한다 그래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자연히 따라 올라가게 되면 금의 가치는 그에 따라서 그에 맞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변화가 없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 그래도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금 투자는 필요하다. 자, 화폐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거품으로 살려놓은 경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건 간단히 보면 미국을 예로 들 수 있겠어요. 양적 완화라 그래서 돈을 찍어서 풀어버리죠. 내가 부채가 100억이 있어. 그럼 100억치 돈을 찍어서 풀어버립니다. 이건 예로 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변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라든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화폐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물질 자산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뭐라 그래야 되지? 물질 가치는 물질에 대한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과거에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나 있었잖아요. 나라가 지금 빚이 많고 힘드니까 여러분들 금 좀 내놔라. 그러면은 금 가져다가 이 빚 좀 갚고 우리는 금 보유는 하지 말자. 금 보유량이 거의 우리나라는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데 IMF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을 챙겨 놓은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부채만 있고 안전자산이 너무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나. 결국 이제 대한민국 금을 끌어모아서, 서민들의 금을 끌어모아서 IMF에 가져다 바치고, 금값은 지금 보면 4만원 하던 게 20만원이 넘어갔죠. 지금 시세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20만원 넘어간 거는 아니까, 확인을 했으니까, 4만원 하던 게 4만원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거의 뭐 10년 동안 4만원씩 했었어요. 그러다가 20만원이 넘어가 버린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의 가치가 이만큼 상승을 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라가 힘드니까 니들 것 좀 털어내봐. 지금 시세만큼 쳐줄게.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떨어져서 금덩이밖에 받아주지 않는데 뭐 이런 식의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나라에서 금을 필요로 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다 그냥 내줘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고, 그 바탕이 되기 위해, 그 바탕은 이제 경제인식을 무장을 해서 왜 이게 나라에서 필요로 하고 내가 이걸 내놓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해보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언론에서 막 두들기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산으로 빠졌는데 소신과 철학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운영한다는 작자들 하는 꼬라지가 개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 정치인들도 좀 경제인식이 좀 제대로 박혀있는 우리 시골이사 김경철님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시골이사로 되게 유명한 책도 많이 내시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 강의를 찾아보시면 수신가 천왕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강의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경제인식을 제대로 무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철수 씨,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죠. 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독일의 이제 미르켈 총리 맞나? 네, 짧은 지식을 너무 자꾸 드러내면 안 되는데 미르켈 총리인가 메르켈 총리인가? 그분을 보시면 거의 뭐 독일의 영웅이죠. 그런 좀 경제적으로 나라를 확 부각시킬 수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투자의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금투자의 장점은,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물질 자산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SM0235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금투자의 단점은 일단 전 세계 금 보유량의 60%를 일단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가지고 있는 금을 좀 경기 좀 살려야 되겠다. 좀 빚 좀 갚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금을 살짝 풀어버리면 금값이 이제 폭락을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굴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쟁여놨어요, 금을. 금을 이제 차곡차곡 쟁여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석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이제 매입 자원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다 사서 쓰고 자기들 거는 이렇게 꽁꽁 쥐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매립 자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면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석유를 뽑아서 잘 먹고 살아보자. 뭐 이런 뉘앙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되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석유 자원, 가지고 있던 매립 자원이 이제 가치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더 이상 이제 석유 수출 같은 거 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뽑아서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쪽에 투자를 늘리겠다. 자, 보수 정치.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는 데만,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겠다. 중국이나 미국, 세계의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두 나라가 그런 정책들을 위주로 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죠. 대처를 하기가. 그래서 지금 사드 문제고, 뭐 이런 게 계속 이제 터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금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또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또 제 방송의 묘미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 했다 저런 얘기 했다가 하다 보면 산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뭐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도 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여기가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기에서 이제 금이 언제부터 풀릴지가 몰라요. 근데 앞으로 이때 풀리는 이 금들을 이제 차곡차곡 살기 좋은 나라가 지금 먹고 살만한 나라들, 뭐 스웨덴이나 독일, 뭐 이런 데서 받아서 챙기게 되면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IMF도 금 보유량이 많지만 IMF에서는 이제 금이 대량 풀리지는 않을 듯해요. 그러니까 유출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결국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금을 풀어버리면 금값은 내려가고 이게 좀 과다하게 풀어버리면 폭락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석유를 뽑아내서 이제 팔아먹겠다.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들은 아랍권에서 내다 팔 때 니들 가진 거 떨어지면 비싸게 팔 거야 하고 버티다가 결국 이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받으니까 이제 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못 쓸까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뉘앙스를 펼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어요. 자, 장점은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또 인플레가 가속화될수록 금에 대한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단점을 한번 들어보면 자,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인데 미국과 러시아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을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대량의 금이 풀리기 때문에 금값은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만 판단을 해봐서 장점과 단점을 전 들어본 거예요.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고 이제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모르겠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장점과 단점을 들어서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항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게 뭐가 있을까? 자,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돈 생길 때마다 금을 이렇게 사 모으게 되면 쌀 때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조금 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쌓아가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인플레는 자, 인플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가 밑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인건비고 물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과거에 100원으로 할 수 있던 거 지금은 1000원으로도 못하는 것들이 많죠. 과거에 500원으로 할 수 있던 거 지금은 1000원에서 5000원으로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또 금으로 로또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금 투자를 막 하다가 우리나라 갑자기 경제 위기로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스 같이 그렇게 화폐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노다지 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수록 이 물질 자산에 대한 투자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금 투자를 하다가 금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모으고 있는데 미국 러시아에서 이제 풀어제끼기 시작하면 금이 폭락을 할 거 아니에요. 금값이. 그럼 이제 더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금은 일단 매장량이 한계치라는 게 있는데 화폐의 가치는 지속할 것이 뻔하다. 왜 그러냐면 화폐는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는 그냥 종이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찍어낼 수가 없어요. 금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매장이 되어 있는 큰 광산이 발견됐다 그래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을 캐내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판관비하고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채굴을 하는데도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금과 부동산, 주식과 사업을 연계를 해서 내 자산의 비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중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손해 볼 수가 없는 투자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자산화가 돼야 돼요. 자,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서민은 할 수 있는 투자가 없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접 투자는 어렵고, 부동산이라든가 사업은 직접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살펴보자. 자, 간접 투자는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있다. 자, 주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올바로 접근을 하게 되면 주식 투자도 손해볼 수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서민이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금 투자와 부동산으로 연계를 해서 비중을 그렇게 나누자. 지금까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게 금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어요. 여러분의 경제인식이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한번 박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